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국민연금과 이자소득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달 남편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10만원 깎인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기 시작해서 나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현재는 아들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부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 90만원과 남편 명의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90만원까지 합하면 연 2천만원이 넘거든요. 국민연금이나 이자 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합산소득에 포함되나요? 피부양자를 꼭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알베르토 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드디어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그나마 재산 요건이 동결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소득 요건의 대폭 강화로 인해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과 소득의 관리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90만원과 이자소득 90만원, 월 180만원인데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2,16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부양자 소득요건 3,400만원을 통과했지만 9월부터는 합산소득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이 아닌 부부 각각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현재 남편은 국민연금 90만원과 이자소득 90만원, 합산소득이 연 2,160만원이지만 아내의 합산소득은 0원입니다. 물론 남편의 국민연금 90만원은 아내에게 배분할 수 없겠지만 이자소득 90만원은 정기예금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원 초과 시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연 1,080만원을 조금만 아내에게 배분한다면 합산소득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부부 각각의 소득을 확인하셔서 각각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현재의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주택 공시가의 60%, 토지 공시가의 70%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또한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부부 합산이 아닌 부부 각각 반영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피부양자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의 지분을 적절히 조정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물론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배우자의 이유가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일 부부 각각의 재산을 과세 표준으로 평가해서 남편만 탈락하고 아내는 통과했다면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각각의 합산 소득을 평가해서 남편만 탈락하고 아내는 통과한다 해도 남편과 아내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에 따라 다른 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을 평가할 때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에 반영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신다면 매달 받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3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율이 50%로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율만 놓고 본다면 건보료가 20% 인상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등급제에서 소득 정률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부부 합산 월 10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현재는 국민연금 연간 1,200만 원의 30%는 360만 원이고 360만 원은 등급 점수로 186점, 그리고 186점에 205원 30전을 곱하면 건강보험료는 매달 38,186원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34,950원. 오히려 30%의 등급제를 적용할 때보다 3,236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편의 이자 소득을 저하고 잘 분배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